안에 조금 멘탈 교육하겠습니다. 상처 받았다. 좀 맞자. 진짜. 여자가 아니고 남자한테 씹히니 어떡해. 야, 여자라면 내가 또 내 이쁜 여자라면 이해를 해. 오, 진짜, 씨. 자신이 없네. 남자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들어갑니다. 저기 이제 이게 되게 할 게 많은데 한 요 정도까지 간 다음에 적당히 섞어줄게요. 문제는 좀 잘라서 들어갈게요. 할 거 많아. 잘 따라와야 돼. 문제 안 갖고는 없지, 그렇지? 또 F용지 또 갖고 와야 돼, 지금? F용지 좀 남는 친구 있으면 한진이 좀 빌려주시고. 간다? 가도 되지? 나 또 갖고 와야 돼, 지금? 빨리 얘기해. 나 갔다 와야 돼? 아니요. 가도 되지? 간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게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줄게요. 용어 이제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잖아. 그래서 명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명제가 뭐죠? 뭐 책에도 나와있긴 하지만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보죠. 명제가 뭐니? TF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뭐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도 괜찮고 식도 괜찮습니다. 문장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참과 거짓을 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 아주 간단한 예시. 예를 들어서 뭐 나가보자. 예를 들어서 용식이는 남자다. 그럼 명제입니다.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한국은 간단한 예시. 아시아 국가다. 이거 명제입니다. 맞죠? 이런 거 다 명제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것도 명제야. 3 더하기 2는 뭐다. 이것도 명제예요. 참이잖아. 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다 명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일본은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명제 아니에요? 맞아요. 명제 맞습니다. 틀린 명제도 명제다. 알겠지? 틀린 명제도 명제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 아니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x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명제인 거고 이거를 정확히 얘기 못하면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또 누가 있을까? 누가 해주면 제일 양용영양은 이쁘다. 는 명제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용영양은 이쁘다는 명제가 맞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솔직히 이쁘긴 합니다. 솔직히 이쁘긴 한데 그 수업 때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명제고 안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명제랑 이제 되게 비슷한 게 있어.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사실 명제랑 조건이랑 잘 구별이 좀 이제 힘들 수 있어. 이게 좀 비슷한데 혹시 뭐 말할 수 있니? 조건이 뭐야? 명제랑 조건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명제랑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를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조건은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서 미지수에 따라서 TF가 달라지는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조건은 차이점이 뭐냐면 반드시 미지수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래서 미지수에 따라서 뒤에 다 똑같은 거야.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거 한번 해보자. X는 자, 쉬운 거. X는 예를 들어서 홀수다. 이건 뭘까? 조건. 이건 조건이야. 왜냐면 X가 홀수면 참이고 X가 홀수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X는 간단한 예시. 소수다. 이것도 지금 다 조건이 되는 거야. X는 소수다. 예를 들어서 X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을 말하는 거야. 8의 약수다. 이것도 조건이지. X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잖아. 뭐 정말 쉬운 예시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에요. 왜냐면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3보다 작다. 이것도 조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진리집합 혹시 이런 거 기억나냐? 진리집합이 뭐야? 진리집합. 이거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진리집합이 뭐냐? 좀 지루할 수 있어, 오늘 하는 참이 되게 그러니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애들을 이제 모은 걸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글로 쓴다면 조건을 참으로 한글로 쓸게요. 참으로 만드는 뭐 그러한 미지수, 어쨌든 원소들의 모임을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체 집합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을 뭐 예컨대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1부터 8까지. 자,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모은 거는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건데, 보통 진리집합을 P라고 많이 씁니다. P라고 많이 쓰는데 집합 구별을 위해서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x는 홀수잖아. 그럼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납득이 되니? 그 다음에 이제 x는 소수다. 그럼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이제 소수만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8의 약수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1차 방정식이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좀 알겠지? 그치? 요런 거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할 거라서 진리표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제 어떤 명제가 있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로 나타내는 이런 기술이 있거든. 요런 걸 이제 진리표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면 돼.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표를 진리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인데 이 명제를 여러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명제를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걸 복합 명제라고 하는데, 그냥 접속사를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서 나오는 접속사. 그래서 그 이제 접속사를 갖다가 명제에서는 연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뭐 and나 or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and나 or. 근데 이제 몇 개 한번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A and B라는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기호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기호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A and B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옷자가 and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수학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게 이제 or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니? 뒤집어놓는. 혹시 요거 보고서 조금 비슷한 거 떠오르는 거 없어 혹시? 약간 우리가 비슷하게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렇지. 야, 이게 and가 교집합이잖아 사실. 여기서 교집합 기호를 생각해봐. 약간 이렇게 생겼지.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우리가 합집합 기호를 U자 모양으로 쓰는데 그거랑 얘랑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집합이 사실은 명제 다음에 집합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요 기호는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명제랑 집합은 돌고 도는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집합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 P라고 많이 하는데 뭐뭐가 아니다라는. 야, 오늘 갈 길이 9만 미인데 1번부터 잠이 어떻게 안 지나? 야, 장난 아니지? 안 자지? 야, 오늘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거 다음에 로그도 해야 되거든? 이거 벌써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얘기했잖아. 오늘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하다가 애들 멘탈 나갈까 걱정된다고. 자지 마. 진짜 할 거 많아, 오늘. 이거 물결 P라고 씁니다. not P. 오케이? not P.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화살표를 또 많이 쓰거든?
요거는 무슨 뜻일까? 화살표. P면 그렇지. 가정법이야. 이거면 저거다. 이거면 저거다. 그래서 이제 굳이 쓴다면은 뭐 영어에서 말하는 가정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개당 너무 설명을 많이 곁들이면 너네가 중간에 가다가 저거 나도 힘들고 그래서 딱 필요한 핵심만 얘기하고 탁탁탁 넘어갈게요. 할 게 되게 많아서. 자,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건 뭘까? 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정이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통 읽을 때는 P가 아니다. 그래서 나 P라고 많이 있는데 요거를 기호로는 이제 물결 P라고 씁니다. 물결 P.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P가 아닌 거지. 그쵸?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건 뭐야? P지. 야 이거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적당할 것 같아?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좀 메모를 하자. 이중 부정.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집합에서 되게 비슷한 거 뭐 좀 기억나는 거 있잖아. 여집합이요. 그렇지. 여집합을 두 번 먹이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명제랑 집합이랑 되게 비슷한데 집합에서 나오는 이거랑 되게 비슷해.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한번 해보자. 아주 간단한 예시. 자, 이게 이제 뭐야? 쉬운 거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을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보여줄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제 뭐 보통 이제 명제는 PQR이라고 많이 하는데 편의상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거 없나? 쉬운 거. X는 4의 약수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부정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은 나 A가 되겠죠? 나 A가 되는 거고 얘를 말로 하면은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게 너무 쉬운 건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집합을 좀 보여줘야 돼서 그래요. 진리집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A를 봤을 때 4의 약수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잖아. 그러면은 나 A는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은 A의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정을 하잖아. 부정을 하게 되면은 여집합을 생각해야 돼. 여집합. 그래서 부정과 여집합은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가 돌고 보니까. 그래서 X는 4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3, 5, 7 잠깐만 6이 빠졌구나 3, 5, 6, 7, 8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부정을 하면은 어쨌든 여집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되게 쉬운 예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 다음에 이제 and랑 or가 나오는데 너네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거의 국어에 가까워. 완전히 이제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어랑 수학을 좀 합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and랑 or. 자, and랑 or입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되게 쉽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 and Q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합집합 기호랑 되게 비슷한데 미안해 잘못 말했어. P and Q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원리로 P, O, Q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and랑 or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시켜볼게. 이그젠플 한번 들어볼게. 뭐라고 할까? 자, 수지는 좀 그런가? 누가 줬나? 누가 줬나? 원영이로 바꿔줘?
수지라고 합시다. 자, 수지는 이거 너무 티나. 수지는 양육 용량의 본명을 모르겠어. 예쁘, 착하고 예쁘다라고 합시다. 수지는 착하고 예쁘다. 이게 지금 접속사가 뭐니? 엔드죠. 그렇죠? 엔드죠.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 있어. 부정해. 물론 이제 서로 부정 관계겠지만 얘를 부정해봐. 착하지 않고 이쁘지 않고. 땡. 그러면 안 돼. 생각보다 머리를 좀 더 써요. 저 부정해. 착하지 않고 이쁘지 않고. 또는이라는 단어가 없어. 착하거나 이쁘지 아니, 착하지 않거나 혹은 또는 이쁘지 않다. 반드시 서로 반대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지는 안 착하거나 또는 혹은이라고 해도 되지만 또는 이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엔드가 있었잖아. 그러면 엔드를 부정하면 반드시 오어가 등장해야 된다. 오케이? 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5어를 부정하면 엔드가 나오면 엔드를 부정하면 반드시 5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예시 없나? 그러니까 엔드랑 5는 서로 부정 관계거든. 부정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는 홀수이거나 혹은 5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부정이 있다고 합시다. 수학적으로 x는 홀수이거나 또는 5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부정이 이거 부정해봐. X는 짝수이고 짝수이거나 짝수이고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단어가 와야 되지.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되는데 x는 물론 이제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하겠지만 짝수이고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접속사가 5어잖아. 그래서 5어를 부정하면 반드시 엔드가 나와. 제일 중요한 얘기야. 5어를 부정하면 엔드가 나오고 엔드를 부정하면 5어가 나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예시도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좀 설정을 해보면 뭐 아까처럼 뭐 1부터 8 정도라고 합시다. 편의상 이제 30분밖에 안 됐어. 벌써 지치면 안 돼. 우리 여기까지만 4시간 30분 19시. 솔직히 인정.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좀 넘길게요. 이게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일단은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걸 집합을 이제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홀수 집합을 A로 잡고요. 5보다 작은 거를 B라고 한다고. 그러면 짝수 집합은 뭐가 되니? 진리 집합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 A 여집합이 되지.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가 되니? B의 여집합이 되지. 자 그러면 이게 부정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얘는요 사실 A 또는 B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A 또는 B를 합집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엔드잖아. 엔드니까 여집합과 여집합. 다시 말해서 집합 기호시면 이렇게 되거든. 야 여기서 좀 떠오르는 단어 같은 거 없어? 그렇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명제와 집합은 돌고 도는 관계라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여기다가 드모르간을 먹이면 이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정을 하면은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도 여집합을 해서 이쪽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부정 관계니까. 반대로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얘가 나옵니다. 설명은 좀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숫자로 한번 해보면 A 또는 B잖아.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방금 했던 거에 여집합이거든 사실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굳이 써본다면 6, 8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AND랑 OR을 부정하면 항상 상대방이 나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AND랑 OR을 부정하면 상대방이 나오고 근데 비슷한 관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부정하면 상대방이 나오는 게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 부정을 했을 때 서로 상대방이 나오는 두 개의 관계는? 집합의 분할. 아니 배우. 아니 그 칠판에 써있어 지금. 부정을 했을 때 서로 상대방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6번도 부정을 하면 항상 상대방이 나와. 4번, 아니 3번이랑 6번이랑 사실 비슷한 거지. 3번도 서로 상대방이 나오고 6번도 서로 상대방이 나오고. 아무튼 요 내용 자체는 좀 이해가 돼? 괜찮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벌써 힘들어. 됐어? 여기까지? 한 개만 더 하고 문제 좀 볼게요. 나 결론 설명 별로 안 했어. 한 개 더 해도 돼? 이거 솔직히 너무 한 개당 칠판 딱 한 번씩만 쓰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4번이랑 5번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거라 5번은 뭐 가볍게 말로만 해도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수학에서는 이제 조건문이라고 얘기해요. 조건문.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거를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 너네가 이제 영어 시간에 뭐 가정법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거랑 조건문이랑 거의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기호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만 저거다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때 P를 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때 Q는 뭐 결과, 뭐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뭐 가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거면 저거다라는 이제 이런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가 이제 수학이면서도 국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문이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또 이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말하는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줄게요. 다 보여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게임어, 언어적인 거 먼저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쓰는 우리가 언어로 쓰는 그 문장에서의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수식에서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그런 조건문이 또 있습니다. 뭐 일단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내가 연애를 하면 밥을 살 때 이러한 예문을 하나 볼게요. 연애를 하면 밥을 산다. 수학쌤 맞지? 국어쌤이 된 것 같아. 이거 완전 국어 시간이야 진짜. 예문도 딱 보면 이거 완전 국어잖아. 야 이게 뭐가 가정이고 뭐가 결론이니? 연애를 하면 뭐 빨리 얘기해 뭐. 예? 뭔데? 난 좀 좋을 거 같은데. 뭔데? 예전에 했던 거또 비슷하지. 예전에 했던 건데. 자 계속 갑시다. 내가 연애를 하면 밥을 산다고 치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연애를 하면 밥을 삽니다. 그러면 연애를 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가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조건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이걸 이제 P라고 많이 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산다라는 거를 어떤 뭐 결과 또는 뭐 결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이제 Q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게 또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4개. 맞습니다.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공식이 다 있어. 괜찮아. OX가 2개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봐봐.
내가 그러니까 연애를 해. 연애를 하고 밥을 사. 연애를 하는데 밥을 안 사야 나쁜 놈이지. 그 다음에 연애를 못하지만 밥을 사. 착하죠? 연애를 못하는데 밥도 안 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될까? 이런 걸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장 구조를 봐봐. 일단 얘는 당연히 참이겠죠. 연애를 하고 밥도 사니까. 거의 당연히 처음 거지. 얘는 근데 얘는 왜 거짓이지? 원래 연애를 하면 밥을 살 그치. 때 연애를 안 했으니까 연애를 했는데 밥을 안 샀으니까 잘못한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다 참이 된다라는 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이거 혹시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 얘가 왜 참이 될까? 말로 설명이 가능하면 가장 말로 틀리면 무조건 차이라서. 어? 가장 틀리면 무조건 차이라서. 야, 내가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죠. 자, 생각을 해야 된다. 연애를 하는 경우에 밥을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연애를 못했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언급을 한 적이 없어. 정확하게 설명해봐. 연애를 했을 때 밥을 산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연애를 못했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어려운 게 너무 축약을 많이 하거든. 우리나라 말은 주어도 생략을 할 때가 많고 의미를 함축적으로 생략을 할 때가 되게 많아.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제 파트에서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엄마가 나한테 공략을 해.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내가 너한테 플스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꿔줄게요. 그렇게 할까?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나 수학 1등급이라고 합시다. 이번 시험에서 수학 1등급이 나오면 내가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줄게 라고 했어 엄마가. 근데 1등급이 안 나왔어. 물론 나오는 게 좋겠지만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핸드폰을 바꿔주면 안 되나? 바꿔주든 안 바꿔주든 그건 엄마 마음 아니야. 수학이 1등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영어가 1등급이 나와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면 저거다라는 구조에서 얘가 만약에 안 되잖아. 얘가 안 됐을 때 얘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가정이 틀리는 명제는 언제나 참입니다. 가정이 틀리는 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왜냐면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게 너무 함축적인 의미가 많잖아. 그러니까 연애를 했을 때 밥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연애를 못했을 때 밥을 안 산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이분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학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수학에서가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솔직히 많이 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가 되게 모순점이 많이 눈에 들어. 그러니까 얘기 딱 듣잖아. 그러면은 말을 하는 게 되게 다 웃기게 돼,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다 모순투성이거든. 그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거 이제 수식이니까 이런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런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쉬운 예시. 자, 쉬운 예시. 이거면, 그러니까 이거면 저거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이거면 이거다. 야,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지. 근데 이게 왜 거짓이야? 마이너스. 그걸 뭐라고 부르지? 카운터 이그젠플, 발레, 반대가 되는 예시. 카운터 펀치. 권투에서 나오잖아. 카운터 이그젠플, 안 되는 예시. 그래서 그걸 이제 발레라고, 반대가 되는 예시, 발레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이거잖아. 그러면 정확히 말할게. 진리집합을 보는 거야. 진리집합을 보는데 지금 유무 말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거잖아. 근데 얘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문장 구조에서 P면은 Q다 이런 문장 구조에서 얘가 참이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 보면 P가 Q에 안 들어가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P가 Q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은 거짓이 되는 거야. P가 Q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정법에서는 이 집합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면 돼. 이거면 저거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윤호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거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발레라고 하고요. 틀린 명제를 찾을 때는 사실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발레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반대로 한번 해볼게. 되게 쉽게 하죠. 이거면 이거다. 그럼 얘는 맞아, 틀려. 얘는 맞지. 근데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집합 P가 되잖아. 그러니까 구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Q가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들어가지.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참이란 말이야. 차이점 알겠어? 그래서 일단 생활 속에서 얘기할 때는 참고짓을 따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 지금 내가 정말 단순한 예시를 든 거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다. 내가 연애를 하고 뭐 수학 1등급이 나오면 밥을 살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3개를 넣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쯤만 이해해도 충분해. 요 정도쯤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5번은 솔직히 따로 안 해도 괜찮은 게 4번을 2번 치면 5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5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5번은 뭐냐면은 굳이 따로 안 해도 괜찮은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5번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양쪽으로 있으니까 서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면 저거고, 그 다음에 저거면 다시 이거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랑 저쪽이랑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면 저거다 이잖아. 근데 쟤는 저 양쪽 화살표는 저거만 이거다고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움직인다고. 양쪽으로.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간단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하면 그때만 밥을 사. 이런 문제가 한번 봐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보면은 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애를 할 때만 밥을 사는 거지. 그래서 연애랑 밥이랑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점 알겠어? 저 문장이랑 이 문장은 서로 다른 거야. 쟤는 연애를 안 해도 밥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애랑 밥이 동치가 아니야. 근데 얘는 연애를 해야지만 밥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쌍조건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조건문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쌍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 저쪽이 서로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이런 예시도 한번 보여줄게. 요거까지만 한번 문제 풀자.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요.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때만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니? 서로 동의어 아니에요?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랑 정삼각형은 서로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가는데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양쪽에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쌍조건문이라고 하고 두 개는 서로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사실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한다. 알겠죠? 요 정도면은 일단은 1차적인 거는 다 끝났습니다. 진짜 멍하네. 앞에서 또 썰 풀어가지고 한 40분밖에 설명 안 했어. 나 지금 시계 계속 보고 있어. 자, 설명은 이 정도면 됐고요. 문제풀이랑 좀 섞어보자. 섞어보고 그럼 문제 어느 정도 풀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아, 정민이 힘 좀 내봐. 이렇게 응? 기운이 없어. 10시부터 계속 하는 게 빡세겠지. 자, 문제를 좀 풀어보자. 85번 87 야, 풀어봐. 91 풀어봐. 95 97 이 낮은 거 아니야? 너무 좀 풀까? 누군이 자, 증명 또 나오고 일단 해봐요. 해봐 풀어봐. 좀 섞어보자. 야, 기운 좀 내봐. 응? 파이팅! 쌤이 최 연예인 양릉 최애라고 할 수 있나? 아, 근데 저 솔직히 예쁘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쁘긴 한데 원래 나는 수지랑 아이유를 좋아하거든. 아이가 무이죠. 근데 근데 솔직히 양동형은 너무 예뻐서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는 점점 건드리면 아이유는 뭔가 고급스럽잖아. 근데 양릉이면 좀 저보다고? 아니 아마도 있어. 저 요즘에 예쁜 애가 누가 있지? 예쁜 애가 누가 있더라? 양동이가 근데 진짜 예쁘던데. 저는 그 이제 이화여대 출신의 그 김유현 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김뭐? 김유현 씨. 김유연지? 뭐지? 김유연지? 아이가 있어요. 아. 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외모만 치면은 BJ 중에서도 예쁜 애들 되게 많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많은데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과즙 세연이다. 알아. 야, 내가 너무 야, 니들 싫어. 아는 사람 있냐? 있어. 과즙 세연. 있다고. 또 누가 있지? 평소에 뭘 보시는 거예요? 되게 많아. 혹시 그 어느 사이트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 나오잖아. 유튜브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 보는 폭이 내가 진짜 넓어. 아니, 혹시-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구독한 채널이 1000개도 넘어. 그리고 혹시 특집편을 보신 거 아니죠? 거기까지 기억 안 나. 근데 아무튼 내 이름 기록이 나가지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제 풀어. 수능 이코 씨가 잘 가시. 뭐라고? 유튜브에 수능 이코 씨라는 친구가 아 맞아, 나 그거 나도 본 거 같아. 수는 이렇지. 맞아, 나도 봤어. 근데 그 너무 약간 상위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 뭐지? 저기 막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쓰면서 네. 맞아. 좀 맞는 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맞는 말 때도 틀린 말도 있겠지. 문제 좀 풀어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보고 게임 방송도 보고 막 다큐 같은 거 볼 때도 봐줘. 쌤그 스타크래프트 스타 많이 보죠. 스타도 보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게 봅니다. 다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차원적인 것부터 해서 막 밑에 막 게임 방송이나 막 이런 것도 막 보고 되게 다양하게 봅니다. 막 시사 토론 이런 것도 봐. 봐. 역사 강의도 많이 봐. 철학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봐. 삼국지 토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봐. 그러니까 막 별의별 거 다 봅니다. 잡하게.
수학 강의 좋아. 다른 사람 강의. 현우씨 아세요? 어? 현우씨 아세요? 아, 누가 보나? 근데 이제 돈 내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돈을 내고 보지는 않으니까. 해봐. 명제나 풀자. 그래도 이제 약간 쌤 라이벌 좀 되는 것 같아요. 현우씨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언제쯤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 가르치시는 거 이제 가르치시는 레벨이 비슷한 거. 모르겠어. 성장해야지. 어떻게 전국일파한테 비빌 수 있대. 해봐. 마음만큼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마음만큼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따가 로그 설명이 좀 빡셀 거야. 그거 하면 너무 재밌어. 너무 수도 잘 돼. 딱하게 나오지. 그렇지. 설명 됩니다. 괜찮아. 쌤 누구야? 이름 뭐야? 오준. 아. 수업 잘 따라가. 근데 수투는 다시 말하지만 한 번 놓치면 뒤에 연달아서 보면은 싹 따는 거야. 수투는. 딱 앞에 놓치면 되지. 부심을 언제 다 쓰지? 아하. 말로 풀어봐. 뭐야? 자주 나와. 되게 야, 언제 풀어봐. 이게 명제 단원이 따지는 게 진짜 많아서 수빈이도 잘 버텨봐. 아까 점심 때부터 계속 달려도 좀 힘들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저기 두 명 이거 검토해야 되는데 저기 내일 올 수 있는 거 맞지? 예. 그 특강 오케이? 되는 거 맞죠? 자꾸 확인해야 돼. 몇 시에 끝나 내일? 그 학교가 점심 때 끝나는 거 아니야? 10시 반에. 아이 그럼 충분히 보고 나지. 아 맞다, 교재 줄게. 교재 그 특강 교재. 아 자꾸 생각해. 그리고 그 특강 지금 영상 편집 중이라서 이따 올려줄게요.
야 이거 좀 풀어보자. 저 얘들아 요거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치? 그러니까 계속하면 힘들잖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개념 몇 개 더 하고 문제도 더 풀게요. 아 왜 그 전에 쉬어야 돼? 아니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명제 안 하는 거야. 어? 명제 하나. 아니 이게 중간에 흐름이 끊어져서 그래. 내 최대한 빨리 끝내자. 아니 근데 이해를 해 이만. 오늘 아까부터 지금 벌써 시간 차서 어째 이해를 해. 저기 85번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자, 85번. 자, 좀만 좀 해보자. 명제인 것을 이제 모으라고 하잖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명히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아 이렇게 눈빛이 죽었어. 잘 따라와봐. 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지. 왜냐면 실수범이니까. 잠깐 민준이 표정이 얻었다. 잠깐만 민준아. 아이씨 표정으로 말을 하네. 민준아 참 맞아? 예. 그러니까 말로 해 말로 표정으로 하지 말고. 진짜. 뭐 되는 거 맞지? 되는 표정이냐 뭐한 표정이냐. 자 얘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조건이죠 조건. 그쵸 조건이죠. x에 따라서 이제 참거짓이 달라지잖아. 그런 거. 얘는요. 맞아요. 얘는 무조건 맞는 거지, 그치?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을은 춥다. 내 마음은 맞지만 수학에서는 틀렸습니다. 그쵸? 1년은 12달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7번 한번 가보자. 87번 보면은 부정을 해야 돼. 부정. 납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납피를 하면은 야 5월을 부정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and가 나옵니다. 그러면 x는 2k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6의 약수도 아닌 거지. 그러면 2k가 아닌 거니까 홀수 중에서 이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맞지? 됐어? 그래서 일단 홀수를 다 써볼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홀수를 다 쓰고 그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약수야. 얘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 할만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91번. 세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예전에 내가 이거를 다 모아놓은 자료가 있거든? 이게 진짜 많아. 한 100개 나왔어. 100개. 이 보기가 한 100개 나왔는데. 일단 나중에 좀 챙겨줄게요. 소수를 정복하면 홀수가? 아니. 발레 잡아봐. 카운트 유지. 이 얘기죠. 그렇지. 2를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둘 다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고 곱해서 유리수면 둘 다 유리수니? 아니지 않아? 그럼 발레 잡아볼래? 루트상 그렇지.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곱해서는 유리수지만 둘 다 유리수가 안 되지? 그렇지? 이거 i는 무리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으면 곱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될까? 아니지. 발레 잡아. 여기 X가 그렇지. 발레를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는 틀렸고, 얘도 틀리고 지금 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소수 범위에서 이게 맞니? 틀렸지. 발레 잡아봐. 발레. A에다가 1 주고 B에다가 I를 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지만 곱해서 짝수면 저보다는 짝수가 되나?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돌리는 게 좋을까, 준이야?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 이게 만약에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대우로 돌려야지. 이거 대우로 돌리는 거 기억나? 대우 한번 얘기해봐. 말로 해봐. 이거 대우가 뭐야? M이 홀수 있고 N이 홀수 있고 M의 짝수 홀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부정을 치는 거잖아. 근데 여러 번 말하지만 5월을 부정하면 and가 나온다고. and가 나오니까 결론은 뭐냐면 mn에 둘 다 홀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부정하면은 m 곱하기 n이 짝수를 부정하니까 홀수잖아. 그러면 둘 다 홀수는 곱해서 홀수인 거 맞냐? 네. 그럼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쉽지? 아닌가? 그럼 차이 없니?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쉽지 않아? 요거보다 얘가 쉽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 해도 돼? 세 문제 더 해도 돼? 알겠습니다. 자, 세 문제만 더 해보자. 거기 보자. 세 개만 더 하고 쉴게요. 5분만 있다가 쉴게. 흐름이 달라서 세 개만 더 하고 쉬자. 더 풀어봐, 뭐. 아니, 이거 애들이 반응이 좋아야 수업이 좀 재밌네. 야, 오늘 그 특강 첫 수업이었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막 앞에서 막 대답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반응 좀 좋아요. 너무 시끄러웠어. 아, 시끄럽어. 넌 좋던데? 반응 계속 해줬어. 뭔가 반응이 있는 게 좋지 않아? 해봐. 95번. 한진이가 어려웠어. 진이가 어려웠어. 네. 아, 나 진짜 그 한진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 그냥 진이라고 해줘. 네. 아, 알았어. 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약간 저거 치면 강림보야 약간 이렇게 보는. 그 이름이 왜 잘라서? 알았어. 진이라고 해줄게. 랜프레이어 장치니. 너도 좀 계속 해봐. 그래서요. 야, 세 문제만 더 하자. 아니다. 다 풀었으면 다른 것도 풀어봐. 멍하니 있지 말고. 세 개만 풀자. 그래서 싸는 거야. 세 개만 합시다. 가볍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P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Q는 이렇게 하면 되죠. PQ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죠. 그렇죠? QR은 무슨 말이야? 슈가 아예 포함. 그렇지. Q가 아래 들어가는 거죠. Q가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R이 이렇게 있고 R이랑 P는 근데 교집합 범위가 있지 않아? 그치? R이랑 P는 교집합이 있어. R이랑 P는 교집합이 있는데 PQ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Q가 R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Q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야, 이름 어때? 괜찮지 않아? PQ는 교집합이 없고 Q가 R 안에 쏙 들어가. 맞지? 이 그림이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뒷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기를 좀 더 보면은 Q만은 R이다. 기억 맞죠? Q만은 R이다. 맞지? Q만은 R이다. 그 다음에 P면은 나 Q다. 야, P면은 Q가 아니지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R이면 P가 아니다. R이어도 P일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수업을 좀 맛깔나게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막 뭔가 좀 이렇게 재밌어야지. 그냥 저 수업 언제 끝나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만 보고 있으면 그건 내가 수업을 진짜 못한다는 얘기야. 남정네가 그런 외적 요소 말고 뭐가 재밌어요. 여기 게임할 때는 시간이 잘 갈 거 아니야. 방법이 하나도 있어요. 뭐? 쌤이 여자였어요. 오. 제 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일단 딱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좀만 힘내서 가자. 이거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R이면은 P고 Q면은 안 되지, 그치? 이거 아닐까? 맞지 않나? R, P, P, Q. 요거 대우로 돌리면 R이면 Q가 된다. 사실 뭐 여기 다 있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R이 이렇게 있고요. 자, 생각을 좀 해보자.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P면은 낙주잖아. 그래서 여기가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Q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좀 납득이 돼. 괜찮니? P면은 낙주. 그러니까 오히려 Q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쪽.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요런 게 조금 낯설잖아. 이런 거. 좀 낯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보기를 한번 봐봐. 1번. 자, 1번은 볼게요. PQ의 교집합. 야, P랑 Q는 서로 양립할 수 없죠? 교집합이 없지.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요. 2번을 봐봐. P와 R은 교집합이 R입니다. 그건 맞지 않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디귿을 보면 Q랑 R을 합치면 근데 Q랑 R을 합쳐가지고 뭐 별거 없는데? 이거 전체집합 아니에요. 오케이? 전체집합 안 나온다. 시작 됐어? 한 개만 더 하자. 자, 이것만 적어다. 자, 이것만 더 하자. 아, 괜찮아. 이해해. 이것만 더 하자. 반성하자. 임시다. 많은 애들이 있다는 건 네가 못한다는 거. 연락 잘하면 애들이 앞으로 못하지. 연락 잘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현대진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 말이 안 돼. 현실 있으면 애들이 막 반짝반짝 서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저거잖아. 이건 저거니까 A-A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교실에서만큼은 그만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희망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교실에서만큼은 그래도 얼굴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이 그러지 마. 이 교실에서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만큼은 내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야, 이거는 좀 설명 이해가 돼? 야,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등호 잘 봐야 된다.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잠깐만 쉬자.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네? 도연이 여자랑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누구? 광고 진짜? 봐봐. 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인스타에 확대. 이거 아니야? 이거 확대 안 돼? 우리 벌써 뭐라고 쓴 거야? 4년? 맞아? 도현이 벌써 4년 됐어요. 네. 어떻게 4년이 돼? 그럼 썸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아, 연애 중이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연애 안 해, 지금. 왜 그러지나. 용기 화들이다.
아 도윤이 맞아? 네. 그거 아니야? 그 옆에 그 뭐지 연예인 비어놓으신 이름 있잖아. 아니야. 누나 거야? 어? 누구라고? 아니, 다른 애 거야. 쓰면 안 돼? 응? 비밀로 좀 해줘. 남자친구 집에 안 되지. 니 왜 써? 에이 씨 나는 새끼야. 지 남자야. 괜찮아. 맞아. 진짜. 남자라고? 아니 성우단이 애한테 있어. 남자친구가 존나 아까. 웬만하면 여자 아까 보이는데 남자친구 아까 보이 좀 싫어. 예뻐? 총이 잘할까? 예뻐? 예뻤으면 내가 먼저 찍었겠지. 지랄. 미안해 넌 능력이 안 되잖아. 지랄한다. 왜? 진짜. 몇명 정도 이 오늘 회원을 봤거든? 근데 이 새끼 저는 진짜 맞았지. 나도 어젯밤에 너희 어머니를 마주쳤어. 잘했어. 인사드렸어. 지랄. 인사 바로 줬네. 삼강군의 명복입니다. 윤모 장례식이다. 너네 그 진짜 왜 꼴뱅이지? 나도 뭐지? 뭐지? 부탁해. 어머니 유골 되셨대. 어떡할 거야? 지금 되셨대. 어떡할 거야? 너희 어머니는 이제 지구를 위해서 소환물을 나누지 않잖아. 나 그런 거 박수 쳐도 되지. 나무가 집으로 나왔지. 나무가 집으로 나왔다고. 괜찮아.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 근데 진짜 나는 실시는 들이 많아. 신성모 애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하다가 진짜 센 애들 보면 나 서로 얘기하다 갑자기 DM 보지 38명 이러는 거야. 진짜 할래? 아니 나 너한테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그걸 아니 직관했어. 일단 너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약간 존재감이 걔가 못하니까 박승률이 남자 내가 내 거야. 낙골당에서 배웠으니까 그래. 낙골. 미안한데 미안해서 너는 어머니보다 나한테 줄 때 있지? 그런 거 들으면 안 되지 새끼야. 야 이게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지? 말고 우리 엄마 이하는 비교해. 너는 어머니 맞지? 그럼 너희 어머니랑 뭐 씨. 나도 너? 어? 그 김땡땡 나도 너희 어머니랑 씨, 민서 비교해줘? 이런 말 맞지? 나한테는 이하린이랑 민서랑 동급이야. 너한테는 아니지 그럼. 무슨 거야 진짜. 여자애 데리고 와. 물어봤다며. 물어봤다며. 까였어. 물어본 애가 남자인데. 이제 성혜리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 라스트 들어가야 찬스. 여자 새끼야 여자. 데리고 오라고. 아니, 러셀 다녀도 여자들이랑 인사도 못한다니까 진짜로. 눈만 마주쳐도 쌤이 존나 쫄아봐. 나 러셀의 공치름이 존나 수습 문제가 아니야. 내 친구가 그 누나한테 반했어. 당했다고? 반했어. 새끼는 근데 그 진짜 문제 있다. 누나는 남친이었어. 아, 뺐으면 안 되지. 나도 배경고 가고 싶다. 그래 맛있다. 지랄이야. 그냥 내 친구가 맛있다 그랬는데. 누가 그러냐? 내 친구 잡식이긴 해. 맛있다고 믿는데.
지랄. 컨텐츠에 가만히 있자. 나는 그거 진짜 들은 게 명중부에서 너 지나갈 때 여자애들이 옆에서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거 들었어. 적어놓는다고. 미안한데 그런 적 없어. 난 똑똑히 들어. 내 옆에 있는 그런가? 내 옆에 그런 말하는 애가 한명 있거든. 민서야? 미안해. 예뻤어? 그래서 예뻤어? 아니 그 여자애들 아, 그럼 아니. 예쁘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선생님 나중에 딸 낳으면 이름 김채원 들어왔어요. 김채원. 인기 많을 때. 육. 딸이 있을까? 아니 김채원은 왜 먹으면 안 돼. 그 외사람님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금이. 민주는 어때? 김민주. 아이 그 고딩 비하는 그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오늘처럼 안 돼. 아니, 예쁜 거. 김가람만 아니면 돼. 아, 김가람. 김가람. 야, 진이 어디 갔지? 준이 어디 갔니? 탈출. 어색하게 그냥 한진이라 부를까? 한시대랑 할까? 근데 제가 싫대. 그거는 상관. 진이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보니까 4년을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아닐까? 아, 아까 사진 있었잖아. 컨셉인가? 커플한테 빼주라. 갑시다. 얘들아, 우리 로그도 들어가려면 지금 할 게 되게 많거든? 모든 이랑 어떤 들어가자. 할 거 많습니다, 지금. 가시죠. 엑시범을 포트. 자, 빨리빨리 갑시다. 아니, 진짜 할 게 많아요. 똑바로 앉아. 집어넣어. 집어넣어, 저거. 가자. 진짜 할 게 많아. 가자. 나가줍시다. 항상 나만 바쁘다. 빨리. 항상 나만 바쁘다. 항상 나만 바쁘다. 가자. 연애 졸면 눈물 없이 자, 5분이랑 어른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야! 모든 이랑 어떤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냥 이제 단어에 대한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먼저 간단한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예문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많이 드는 예문인데 이제 안경 쓰는 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요거를 비교해봐. 우리만의 모든 친구들 안경을 썼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면 야, 문장 두 개를 비교해봐야 된다. 우리 반에 어떤 친구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다.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은 안경을 쓴 거랑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다른 뜻일 거잖아. 이 문장이 다르니까. 그럼 이게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를 먼저 좀 볼 건데 안경을 쓴 그 친구들을 모은 집합을 이제 P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경을 쓰는 집합을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언어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이 문장은 그럼 언제 참이 되는가? 모든 친구가 안경을 썼대 라는 문장은 언제 참이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친구가 안경을 써야지만 참이 되는 거지. 만약에 단
단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쓴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라면 이때는 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예외가 하나라도 있어. 예외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한번 봐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대. 그럼 요거는 언제 참이 되는 거야? 그냥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봐. 적어도 이제 안경을 쓴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그치.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안경을 썼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시온아?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요거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렇지. 부정을 말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문장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부정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빈 왜 첫 번째 문장을 부정할 수 있어?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안경을 쓰지 않아? 그렇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그대로 빨고 들어간다. 대전제.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 반이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거고 갑자기 남의 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반에 모든을 부정해서 어떤 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 단어.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안경을 안 썼다. 그래서 이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반드시 모든이 나와야 돼. 차이점 알겠니?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한번 해보면은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반에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은 여기에 반드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포인트가 있는 거고 모든 친구는 안경을 썼다. 그러니까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 우리 반의 모든 친구는 안경을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우리 반에는 안경을 쓴 친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든과 없어는 서로 반대관계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요거 엔트라는 거. 여기서도 부정을 하면 서로 반대가 나왔던 것처럼 모든과 없어도 부정하면 서로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자. 7번이요. 여기 되고 그리고 그 교재 구조를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짜는 거랑 조금 달라서 요거 다음에 증명하는 것도 조금 보여줘야 이게 문제를 좀 맞던데 일단은 여기 대고 좀 보여줄게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계획할 게 왜 이렇게 많냐. 자 여기 대우인데 얘도 이제 일상적인 예문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상적인 예문을 좀 먼저 보여줄게. 자 그냥 예문을 좀 먼저 한번 봐봐. 본 명제라는 게 있어. 본 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P일 때 Q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천재는 악필이다. 편의상 참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뭐 실제로 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편의상 나처럼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을 위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너네는 나한테 뭐라고 반문해야 되지? 선생님은 글씨 잘 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네는 하지만 뭐는 뭐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모든 악필은 천재가 악필이라고 천재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천재가 악필이라고 저기 맞다고 치자고. 하지만 악필이라고 천재인 거는 아니지 않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이랑 결론을 이제 스위치하는 거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정과 결론을 바꿔볼게.
그럼 천재는 악필이다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영어 돌리면 그러면 악필은 천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악필은 천재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 사라졌어. 이미 10년도 더 전에 사라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너네가 논리적인 관계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요거까지 들어가는 게 완벽합니다. 요게 하나 빠지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나는 설명을 해줄게요.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있던 거. 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여기에 대우입니다. 사실 이가 가장 헷갈려. 이거 말로 할 수 있나? 바보는 힘든 글씨를 했어요. 천재가 아니면 악필이 아니다. 부정이 두 번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은 보여줄게요. 천재가 아니면. 근데 천재가 아니라고 꼭 바보라는 것도 아니지만 천재가 아니면 악필이. 아 근데 진짜 한글 쓰는 거 되게 손이 많이 간다. 이게 수식은 괜찮은데 국어 쓰는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한글 계속 쓰지? 영어 쓰면 대단해. 근데 몇 줄 쓰면 되게 힘들어. 수식은 별로 안 힘들어. 수식 이게 글 쓰는 거 되게 힘들다. 천재가 아니면 악필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대우가 제일 중요해. 그 대우도 말로 할 수 있어? 대우 한번 해볼래? 대우 해봐. 대우가 뭐야? 부정이 두 번 들어가면서 가정이랑 결혼의 위치도 바뀌는 거거든. 말로 해봐. 악필이 아니면 진짜. 악필이 아니면 천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대우로 돌리면 악필이 아니면 천재가 아니다. 근데 왜 대우가 중요할까? 항상 재우가 맞으면 용명제도 맞아요. 좀 더 세세하게 말해. 그러니까 맞는데 조금만 더 세세하게 말해. 원래 거랑 항상 배우는 똑같아서. 정답.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같이 하는 일심동체. 쉽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다. 똑같은 얘기다. 참 이렇게 되고 싶은데 뭐였지? 그 말. 막 진짜 잘하는 사람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어. 현우질을 예를 들면 수학하면 현우질은 아니 수학이. 약간 둘이 이렇게 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막 이렇게 대명사처럼 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참 멋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면 저거고 저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동의어를 말하는 건데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전에 내가 표를 좀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한번 봐. 우리가 이거 기억나? 이거 P에서 Q로 가는 거 가정법? 이걸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걸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좋겠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네 가지입니다. 왜냐면 OX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T, F, F, T, F, T, F 이렇게 나오거든. 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계속 갈게요. 자, 참에서 참으로 가면은 참입니다. 근데 참에서 거짓이야. 그럼 얘는 잘못했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거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죠? 멘트 하나 던졌는데 준이가 얘기했었잖아. 모르다. 아니 무슨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가정이 틀린 명제는 언제나 참이다. 그래서 T에서 앞으로 가 이건 참이다. 제가 이거 미안 착각했어. 미안해. 형이 그렇게 안 좋아했구나. 미안해. T에서 F 그러니까 가정이 틀린 명제는 언제나 참입니다. 오케이? 가정이 틀린 명제는 언제나 참이에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쪽 또 필기하면서 듣는 건 아니야. 아니 나도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지금 부피를 갈아 넣으면서 쓰고 있는데 니들 머리가 나보다 좋다고 지금 나보다 좋아? 자식들이 머리로 하고 앉아있어. 나도 손을 쓰는데 지들이 손가락을 안 움직여? 이런?
아니 나도 쓰는데 지들이 안 쓴다고? 어이가 없네. 나큐에서 나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보여줄게요. 여기가 TF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T 이렇게 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나피니까 FTT잖아. 가정이 틀린 명제는 언제나 참이다. T로 가죠. T에서 F로 가니까 뭐가 될까? F가 됩니다. 가정이 틀린 명제는 언제나 참이다. T 참이죠? 너무 빠르다. 잘 생각해. 봐봐. P에서 Q로 가는 건데 이것까지는 좀 납득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Q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TF를 부정하면 뭐가 돼? FT. 그 다음에 TTFF잖아.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FFTT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하는데 F에서 F로 가면 참.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얘랑 얘가 서로 어때? 똑같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원래 명제와 대응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논리 주장을 하는 거야. 납득이 됐고. 그러니까 T랑 F가 항상 똑같지 않니? 이게 무조건 참이라는 게 아니라 이쪽이 참이면 저쪽도 참, 저쪽이 참이면 이쪽도 참, 이쪽이 거짓이면 저쪽도 거짓, 저쪽이 거짓이면 이쪽도 거짓. 다시 말해서 얘랑 얘는 서로 일심동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우 명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예시를 한 개만 더 들어줄게요. 하나만 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게. 이제 좀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수학적인 예시.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데 그냥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문제 있잖아. 그러면 자 수학적인 예시. x가 1이면 그러니까 쉽게 하자. 쉽게. 어렵게 하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이지. 맞죠? 아까도 했지만 참입니다. 얘는 역으로 돌리면 x제곱이 1이면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이건 틀렸죠? 관례가 나오니까. 낙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낙피 x가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면 항상 이 세 번째 게 제일 어려워. 이게 좀 가장 헷갈려. 이거면 저거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관례 잡아요. 잘했어. 관례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관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랑 요거가 서로 또 일심동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그러니까 역과 이가 동력을 해요. 사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가 다시 또 동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공 명제가 가장 중요한데 x제곱이 1이 아니다이면 x가 1이 아니다. 참이죠? 근데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좀 헷갈리잖아. 그치?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대응 명제는 서로 주고받고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 이거 도표로 나타낼 수도 있다. 도표로 나타내고 하나 정도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이 벌써 7시 40분이야. 미치. 내가 7시 30분이라고? 벌써. 우리 오늘 로고 설명도 해야 되잖아. 로고, 나 오늘 8시부터는 로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 빨빨빨빨. 지금 벌써 20분. 잠깐만. 일단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도표로 좀 나타내면은 본이 이제 이걸 이제 본이라고 하는 거고 도표로 나타낼게요. 여기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여기 되는 거예요. 2가 그러니까 사실 2가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2가 돼요. 그게 돼요. 대우는 2가 미안해. 나도 2를 좀 착각을 했습니다. 고마워.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 2번으로 들어가면서 스위치가 들어가면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거랑 요거는 서로 이제 역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 관계가 되는 거고, 사실 얘랑 얘도 여기 되는 거고,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사실 그러니까 결국 오는 거야. 2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동이요. 원래 명제랑 배우 명제는 똑같다. 근데 사실 얘랑 얘도 동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4개는 돌고 도는 관계다. 오케이? 하지만 지금은 교육 과정상 요러한 요거가 사라졌습니다. 저 제일 위에 있는 거. 본. 그러니까 원래 문제 기준. 그러니까 본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기준. 그 처음에 주어진 거. 처음에 주어진 거. 근본, 원본. 그래서 요건 이제 용어는 사라졌는데, 근데 용어가 사라진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기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어만 사라졌어. 이라는 용어만 사라졌어요. 기호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 그 교육과정 바뀐 건데 왜 자꾸 옛날 거 하냐. 근데 바뀌면 뭐예요?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미안해. 아유. 자, 저기 8번째 주제로 넘어가자. 자꾸 꼰질러보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저것도 그냥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은데. 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내용 기억은 나냐? 예. 필요 조건 뭐 어떻게 다르냐?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어 혹시? 말로 샤라샤라 가능해? 필요 조건은 저희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반대잖아요. 중조건,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어떤 내용을 안다라고 해도 그거를 말로써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 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알아도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그게 어렵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게임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잘못해. 너네 만약에 나한테 게임 설명하면 잘할 수 있어? 네. 너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나한테 막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좀 괜찮지. 예를 들어서 수빈이가 나한테 역사를 설명한다면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수빈이 뭐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 또 파트가 있나? 네. 역사 파트 중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 없어? 유럽사. 유럽사. 그 국사는 별로 안 좋아해? 국사요? 네. 국사. 국사는 별로 안 좋아해? 세계사를 좋아해? 네.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설명 가능해? 네. 가능해요. 멋있다. 야, 십자군 전쟁 설명이 가능. 이거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어? 지금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라고 할 수 있어? 네. 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하나 하시면 수업해야 돼. 할거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할 게 없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진짜 할 게 많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부탁할게, 수빈아. 네. 어.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설명 가능하냐? 네. 멋있지. 자,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되게 쉬워. 용어만 알면 돼서.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Q가. 그치?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건데 요거를 P를 뭐라고 부르니? P를 필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 Q가 되기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를 헷갈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용어 헷갈리면 절대 안 돼. 그럼 반대로 Q는 뭔데?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일단은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 야, P면 무조건 Q가 되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충분하지 않아. 다시 말해. P면은 Q가 되잖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지. 그래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오케이?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할게요. Q면은 P니? 지금 Q가 더 센 거냐, P가 더 세? 누가 더 세냐? PQ 중에. 어떤 조건이 더 날카롭니? PQ 중에서 어떤 조건이 더 까다롭니? P. 당연히 P죠. P 조건이 훨씬 더 센 겁니다. P가 더 센 거예요. Q라고 P야? 아니지. Q는 P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일 뿐이야. 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 언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P면 무조건 Q지. 그래서 이거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Q라고 해서 반드시 P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일 뿐이야. 따라서 다른 조건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이게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지루하거든. 그래서 진짜 중학생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까먹지 않는. 준이 이런 거 기억날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을까? 준이야, 내가 여기서 무슨 설명할 것 같아? 내 여친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는 좀 더 이따 나오고. 여친은 좀 더 이따 나오고. 여기서 다른 거. 빵야! 빵야?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해보겠나? 빵야! P는 맞아. 처음 쏘는 거. 아, 맞아. P가 Q한테 총을 빵야라고 쏩니다. 되게 유치해요. 절대 안 까먹게 만들어줄게. 총을 쏘잖아. 단어를 봐. 여기 뭐가 있어? 치오. 충분 조건. 다시 말해.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P가 Q한테 빵야! 응? 빵야! 총을 쐈지? 치오시지? 피를 흘리네. 충분하잖아. Q는 아야. 너무 웃겨? 아야 하잖아. 총알을 맞았어. 아야. 피를. 그래서 Q 입장에서는 얘가 피를 흘리잖아. 피를. 아야. 피를 흘리잖아. 그래서 무슨 조건? 피로 조건. 아 왜? 아, 피 관련된 거왜 지금? 어? 아, 다 외워보려는 거. 아니, 갖고 하는 거야. 이제 후과학을 넣을 때 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니까 여기가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설마 이걸 까먹지 않겠지? 그러니까 총을 쏘면 충분 조건이고 총을 맞으면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조건이 꼭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심화된 걸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이게 P and Q로 갈 수도 있어. 그럼 P and Q면은 R이다. 이런 문장 구조도 나올 수가 있거든. 일단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제부터 이제 여자친구를 등장을 시킬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조건이 있어. 이쁘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여기에 애교가 많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간 웃기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너네를 이해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야. 이 바깥쪽에 미안해. 잠깐만. 잘못 얘기했어. 쏘리. 바꿀게요.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엽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여친이 있어.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이 문장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 봐봐. 이쁜 거는 내 여자친구가 되기 위한 1차 소리예요. 1차 소리. 충분한 게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저게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애교가 많다라는 것도 2차소리야. 2차소. 이거 2차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귀엽다라는 것도 얘는 3차소리거든. 얘도 필요 조건이야. 차이점 알겠냐고. 근데 나의 여자친구는 방금 말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을 해. 이거 저거 다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거가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충분 조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니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는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차이점은 알겠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할까? 필요 충분.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수식이지? 쌍조건. 그렇지. 쌍조건. 내가 다시 말하면 양쪽으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양쪽으로 서로 쏘잖아. 양쪽으로 서로 쏘니까 P면은 Q고요. 반대로 Q면은 P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똑같은 동.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 응? 오케이?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 그래서 얘는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 마찬가지로 Q도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필요 충분 조건. 좀 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필충. 필요 충분을 줄인 거야. 필충 조건. 그래서 필충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서로 같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납득이 돼? 다 들어갔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요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원래 나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교재를 보니까 증명법이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 한 개 설명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하나만 설명 더 해주고요. 문제풀이로 좀 로그해야지. 문제풀이를 문제는 근데 이게 문제 중에서 그게 하나 나오는데. 그거만 풀어요. 그 문제만 다. 오케이 좋아. 야 문제를 넘길게요. 오늘 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준이 의견이 아주 좋았어. 자 문제를 넘깁니다. 얘들아 문제로 넘기자. 개념 설명 이거 정리는 다 했냐?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저 증명법이나 이런 거는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로 좀 넘깁시다. 저기 99번 물어봐. 자,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 99번. 교육적 기출. 102번. 네, 이것도 아까 104번 하고, 여기랑 뭐 이런 거 해봐요. 경력번 한번 해보고. 증명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 없어. 오히려 122번 이랑 오히려 122번 절대부동식. 너네 금요일에 절대부동식 들어간다? 산술기가 들어간다? 일단 요거로 합시다.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로그 좀 하자. 로그 나가야 돼. 좀 더 풀어주는 게 좋아. 조금만 더 풀어줄까? 해봐. 빨리빨리 하고 로그 좀 나가자. 야, 저기 한진이랑 시온이랑 내일 특강 오기 전까지 그 오늘 거 복습 좀 할 수 있겠냐? 가능하냐?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가능하니? 한진이랑 시온이랑 오늘 지수 나왔어. 일단 숙제 올려주실 거죠? 그거 오늘 그 수업 교재도 숙제 있어요. 수원? 네. 있긴 있는데 어차피
끝까지 보는 거죠. 오늘 아, 로그는 안 나왔어. 조금만 생각해. 응? 로그 안 나왔어. 로그 안 나왔어. 잠깐만. 일단은 특강 얘기 먼저 좀 하고 해. 아까 19쪽이었나? 아니 그쪽 맞을 거. 19쪽. 야, 야, 3종 안 아니. 야, 손이 이래서. 23. 오케이, 23. 아니 별로 안 돼.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루 숙제가 나가는 건 별로 안 되거든. 시온이랑 한집이 잘 들어. 하루하루 숙제가 나가는 거는 양이 별로 안 많아. 근데 너네들 알겠지만 이게 3주 동안 교재 하나가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면 숙제가 되게 많은 거야. 그게 3주 만에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숙제가 밀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근데 이게 교재 놔두고 가는 게 안 되죠. 응? 교재 놔두고 가는 게 안 되죠. 그 별도 없잖아. 진짜 여기 사물 한번 없어. 여기다 놔두고 있어. 사물 한번 없어. 또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혼자 쓰시고. 아, 기호 쓰고 싶다. 기록 괜찮아요. 아, 기호 쓰고 이거 언제까지 못 써야 되지? 제가 다 알아드릴게요. 아, 기호이 알아줄게. 써. 기호 쓸까? 되게 뭐예요? 알려줄게. 기호 써. 아. 언제까지 안 되는 기호 쓸게요. 기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끝이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그지스트 서치대 문제. 수학에서만 쓰는 접속사가 있어. 서치대 아무 데서도 안 씁니다. 수학에서만 씁니다. 서치대 서치대조차 귀찮아서 서치 대신 정정이에요. 서치대조차 귀찮았어. 설명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문제 풀어. x에 대해서 3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빨리 풀어. 다 풀었으면 다른 거 풀어. 이거 밑에 것도 풀어야지. 문제 몇 개 낼 수 없어. 자, 얘들아, 일단 요거 세 개만 좀 설명 들어갈게. 빨리빨리 하고 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만 더 힘내서 하자. 자, 일단 기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야, 나도 오늘 1시부터 수업 되었어. 많이 갔다고. 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 오늘 좀 일찍 일어났지. 1시에 수업 있으니까 한 10시 반. 11시.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 한 10시인가? 10시. 10시. 갈게. 자, 일단은 용어 설명을 조금. 나 해도 되냐?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 되게 웃기. 해도 돼? 해도 되지? 준이야? 예. 오케이. 우리 김원이가 매력적인 준이군? 갈게요. 아, 시작하고서 한준이랑 준이랑 근데 너무 대조적이다. 야, 근데 진짜 한쪽은 너무 짧고 한쪽은 너무 길고. 그래서 잘라서 저기 붙이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나 근데 그 이제 진이라고 불러줘야 돼? 네. 아 애들이 어색하대. 야, 한진이랑 하자. 싫어. 애들이 어색한데. 네가 지금 뭐 할지. 자, 갈게. 입에 달라붙는 때가 있겠지. 아, 왜 이래. 갈게요. 얘들아, 그 약간의 용어를 조금 보여줄 겁니다. 기호를 좀 보여줄 건데 이게 이제 모든 실수의 X라는 뜻이거든. 자, 잘 봐. 아, 사실 이제 고등 수업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지.
고등 수학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볼 일이 없을 텐데 이해를 조금만 해줘. 왜 팔이 아파서.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이 영어로 어입니다. 그렇죠? 모든. 앞글자가 뭐니? A. 그렇죠? 앞글자가 A입니다. 그래서 이 A를 뒤집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뒤집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드럽게 살짝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야, 편하잖아.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정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라고 해도 되고 근데 임의라는 단어랑 모든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기호의 뜻을 보면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x가 실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존재. 수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존재한다가 이거 맞나? 이그시스트? EXIST 맞지? 그래서 앞글자가 2잖아. 그래서 얘도 2를 따옵니다. 근데 또 이 수학자들이 살짝 변형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어떠한 실수 x가 존재해서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어떠한 실수 x가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떠한 실수 x가 존재해서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100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라고 쓴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없다는 뜻이 알아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없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쓴다. 존재한다, 임의해.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땡땡이라고 썼잖아. 땡땡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서치 대시라는 접속사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안 씁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씁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땡땡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땡땡의 뜻은 요 뒤에 있는 블라블라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어낸 거 같지? 네. 아니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질문을 대학교 2학년 때 했었어. 교수님 저게 뭔가요? 라고 했었어. 앞에 가서 물어봤어. 몰라가지고. 개욕 먹었어. 대학교 2학년 이것도 몰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옆에서 듣는 애들은 다 몰랐거든 사실. 대학교 2학년이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물어봤었어.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설명 좀 계속 해볼게. 99번.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니? 틀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x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임의라는 거는 언제나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언제나 이렇게 되냐? 아니잖아. 이제 이건 틀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러한 실수 x가 존재하지. 예를 들어서 x한테 100을 주면 되잖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실수 x가 존재하니?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102번. 부분집합 p에 대해서 공집합은 안 되고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가 3의 배수가 되는 부분집합 p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아 진짜 목소리 청량하다 진짜. p의 어떤 원소가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 p의 개수는 몇 개일까? 형은 3개? 한 템포만 더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주고 진아? 아유 너무 어색하고 현진이랑 하면 안 되죠 이제. 이거 몇 개야?
네. 준이야 몇 개니까? 8개. 8개. 윤모는? 네 개? 그렇죠. 필살기. 성현? 12개. 12개입니다.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아니잖아. 어떤 거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3 또는 6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5x, x5, 5, 이게 내가 5x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냐? 5x, 5x, 5, 5x, 5x, 5 돼야 안 돼. 몇 가지야? 근데 옥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3가지잖아. 근데 답은 왜 3개가 아니지? 자유변수 2개가 더 나왔잖아.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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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 어렵나? 돼야 안 돼. 나만 되는 거야. 봐봐. 아, 써줘. 5x, x5, 5. 3개지. 얘네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4개 아니냐? 됐지? 아, 그 다음에 104번. 여기는 사실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연말 5분만 참아. 거의 끝났어. 아, 진짜. 5분만 참아. 저기, 이거는, 정의가 없잖아. 저스티스. 데피니션.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그냥 하나를 들으세요. 또는 발상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생각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게 발전이 돼. 이게 발전이 되면은 정의라고 합니다. 이걸 발전시켜. 그래서 정의는 그냥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어떤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에서 또 어떠한 생각을 막 하잖아.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에 어떤 막 성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성질들 같은 거를 뭔가 이제 막 발견을 하겠지.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나, 그렇지? 어떤 좀 뭐랄까 뭐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이제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어떤 성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의 성질. 응? 뭐 제곱을 치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갖다 어떤 성질이라고 하거든. 그런 성질을 이제 수학적으로는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의에서 정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근데 이 증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정리라든지 뭐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리도 있고 뭐 정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리들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리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떠한 분야가 되는 거야, 분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제 주제 중에서 하나가 증명 기법이 나옵니다. 증명 기법. 그래서 증명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논리만 있어요. 논리.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이건 저거야 라고 얘기할 때 왜라고 묻잖아. 그럼 그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다라고 할 때 따지고 들어가도 반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런 걸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 기법이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증명 기법이 나오고 대표적인 증명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대표적인 증명 기법. 간접 증명 기법인데. 귀낙 말고 그건 수원에 나오는
귀, 이유. 유름. 귀름법입니다. 대상이 결론을 부정을 해서 잘못된 지점을 찾아내서 결론을 부정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다시 말해서 결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간접 증명 방법입니다. 그걸 규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다음 시간에 몇 개 좀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백사본에 보면은 정의라는 건 이제 그냥 약속이거든요. 그럼 기록은 정의죠. 그렇죠? 니은은 성질이고 디귿도 정의입니다. 그렇지? 예, 요거만 알면 되고요. 저 세 문제 그냥 던질까? 106번부터 해가지고 던져 뛰자. 아니 로그 해야 돼. 로그. 얘들아 좀만 쉬자. 로그 해야 돼. 할 거만. 일어나라. 쉬었다 합시다. 아. 짜리겠네요.